대기오염과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병 천식. 하지만 요즘처럼 건조하고 쌀쌀한 계절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놓치기 쉽다는데 치료를 잘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치료하면 좁아진 상태에서 굳어지죠. 방치하면 만성 질환으로 진행, 호흡곤란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오늘은 숨을 옥죄는 고통, 천식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20년째 천식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김정규 씨.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로 여겼습니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기관지가 막혀서 이제 막 숨이 되게 차는, 걸을 수도 없고 그 정도로 되게 힘들어갖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조금조차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8년 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천식은 그의 일상을 180도 바꿔놨는데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공장 환경이 천식이 안 좋다고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천식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천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로는 진드기와 꽃가루, 애완동물의 털 등을 들 수 있고, 악화하는 요인은 담배와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그 원인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물질들이 기도로 들어가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천식은 알레르기 물질로 폐 속의 기관지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으로 부어오른 기관지가 좁아진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만성 질환으로 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천식 환자들은 대부분 감기가 생기든지 아니면 계절이 바뀔 때 한번 생기는 기침, 그죠? 가슴 답답함, 그다음에 숨을 쉴 때 쌕쌕거림 등의 증상이 대개는 감기 후에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은 특징적으로 이제 같은 알레르기 먼지에 노출될 때 반복적으로 생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라든지 특정 계절 또는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지금 말씀드린 가슴 답답함, 기침, 쌕쌕거림, 그런 숨이 찬 증상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천식이 의심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로는 기본적인 흉부 엑스레이부터 전반적인 폐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환자의 호흡을 기계적으로 기록해 폐활량의 증가량과 기관지의 수축 정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폐 기능 검사. 반복적인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가고 만성적인 질환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심전도 검사. 메타콜린이라는 기관지 자극 물질을 강도를 높여가며 투여해 기도 수축 반응을 확인해 봄으로써 천식을 알아보는 천식 유발 검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이제 그 흡입되는 알레르기 먼지 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수축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적절하게 염증을 치료하는 흡입제라든지 기관지 확장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오래되면 쉽게 얘기하면 수도 파이프에 스케일이 껴서 파이프 안이 굳어지고 좁아지듯이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관지 천식이 처음에는 가역적인 질환이거든요. 약을 적절히 쓰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만성적으로 이걸 치료를 잘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치료하면 좁아진 상태에서 굳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센 약을 써도 절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성 해소 천식, 그죠? COPD의 상태로 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길 씨의 경우 검사 결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된 사례.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데요. 엑스레이는 그 전에 찍었던 사진에 비교해서, 그죠? 그 다른 알레르기 염증 이외에 뭐 다른 폐렴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기 후에 천식이 악화된 거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좀 경구약을 같이 드시고 원래 사용하는 항염증 치료하는 흡입기하고 필요할 때 이 기관지 확장제를 적절히 쓰시면 회복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흡입기 잘 쓰시고, 코에 쓰는 비액 있죠? 비염 치료하는 약 같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일주 이내로 회복되지 않으면 저하고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 네네. 아마 일주 드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이 흡입기 잘 사용하시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관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천식은 한번 이제 알레르기 물질에 감작이 돼서 병이 생기면 그 평생 지속되는 굉장히 만성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는 흡입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입기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일반인하고 똑같은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그 알레르기 먼지 물질을 주사약의 형태 또는 먹는 약의 형태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같은 먼지 또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치료법이 면역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차를 즐겨 마신다는 김정길 씨.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검진으로 조금씩 천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꾸준히 이런 병원 약도 참 좋지만 어머님 해주신 이런 것도 역시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그래서 악화가 안 되게끔 해야죠, 이게. 네. 그렇다면 치료를 위해 생활 속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김숙자 씨는 요즘 손녀 재롱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전엔 손녀를 안는 것도 힘들었는데요. 모든 게 다 불편하지 뭐. 어디 시장 갔다 오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애들 안아주는 것도 불편하고, 활동하는 게 불편해 뭐든지. 근데 지금은 편안해요. 일단은 지금 거의 좋아졌어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편안한 편이야. 2년 전 천식으로 호흡이 멈추며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녀. 그 뒤 꾸준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활동하시는데 큰 제한이 없을 정도로 사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편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기침가래나 이제 호흡곤란, 이제 숨차다고 하시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 특히나 이제 반가운 것은 최근에 1년 동안에는 악화가 없었습니다. 악화가 없다는 것은 갑자기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바로 환경요법.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그 자극을 없애는 치료인데요. 진드기, 꽃가루, 바퀴벌레 등 천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중 김숙자 씨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자에서 알레르기 원인을 찾기 위해서 피부에 알레르기 검사를 했었는데, 이 환자에서는 이제 바퀴벌레가 원인 항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이제 바퀴벌레 이렇게 집안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좀 더 청결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 정화와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 30분가량 환기를 해주고, 침구나 의류는 4시간 이상 햇볕에 말려 살균해주는데요. 또 바퀴벌레의 허물과 배설물들이 먼지 속에 섞여 기관지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주 청소를 해주고, 그 서식을 줄이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의 틈새를 막아줍니다. 그 밖에 겨울철 관리 수칙으로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천식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외부 운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실 천식은 이제 꾸준히 치료하면 굉장히 잘 좋아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약물을 꾸준하게 쓰시는 것이 가장 권고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 천식. 대기오염과 생활 환경의 변화로 그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은 천식에 가장 취약한 계절. 이럴 때일수록 작은 증상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